근데 이제 3월 9일이 돼서 그 다음에는 전국 좌파 정권 종식을 시켰으니까 그러면 기회주의 가짜야당 청산, 국힘당 청산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저희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 생겼느냐.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긴 됐는데 나머지는 하나도 이게 변한 게 없습니다. 언론도 그대로 있지. 맨날 요새 언론 보면은 윤석열이가 윤석열이가 잘한 건 우선 자유민주 체제를 지킨 거하고 한미 동맹을 그대로 유지한 거하고 원자력 저것을 다시 재개한 것만 해도 모든 허물을 다 덮고도 남을 텐데, 그런데 전 방송이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윤석열이가 뭐 어떻게 했는지 까식거리 가지고서는 계속 잘못했다, 비가 오는데 퇴근을 했다, 뭐 별소리를 다 하고, 그러니까 뭐 지지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은 약간은 뭐 경찰도 뭐 지금 최근에야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간신히 검찰 조직 하나 지금 정리를 했고 그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정리된 게 없습니다. 언론도 그대로 있지, 사법부도 그대로 있지. 국회는 뭐 압도적으로 저쪽이 민주당이 다수당이지. 그래서 뭐 지금 옮치고 뛸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국힘당을 공격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내년 총선 전에 윤석열이 탄핵이 되든지 무슨 뭐 문제가 정권 유지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지금 뭐 그동안에 윤석열이가 한 행동 때문에 무슨 뭐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정신으로 해야 된다, 뭐 전 국민이 광주 시민이다, 그리고 5.18 거기 찾아다니고 권양숙이하고 뭐 김정숙이 찾아다니고, 근데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하고 김정숙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전두환 대통령 부인도 찾아뵙고 노태우 대통령 부인도 찾아뵙고 다 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안 비치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절대적인 지지 기반이 되는 영남이나 또 이념적인 지지 기반이 되는 우리 자유우파들로부터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돼가지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봐라, 윤석열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느냐, 우리가 윤석열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너희 같은 수학 고수들이 윤석열 지지하는 바람에 나라 망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하고 그러는데, 좀 뭐 상투적인 얘기 같지만 그러면은 윤석열이 떨어뜨리고 우리가 이재명이를 당선시켰어야 됩니까? 그거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문제는 게 앞으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윤석열이 뭐 정책 하나 발표할 때마다 이제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이제 철회한다, 뭐 이제 공안이다, 뭐 계속 이렇게 해서 엇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성향을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좌파 우파가 딱 50대 50으로 갈라집니다. 근데 좌파는 다 한 덩어리로 돼 있는데 우파는 탄핵 찬성 세력이 한 25% 되고 탄핵 반대 세력이 25%가 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은 사실 국힘당이 민주당을 보는 것보다 사실은 더 적대적인 관계인데, 다행히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해도 되고 이재명이가 당선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이 싸우는 거를 멈추고 그나마 이제 대부분이 윤석열을 지지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당선이 됐는데, 지금 이제 되고 나서는 완전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찬성 세력은 국힘당은 완전히 탄핵 찬성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고, 탄핵 반대 세력들은 우리 저희 같이 이제 자유우파나 이제 기타 당들인데, 그래서 지금 탄핵 찬성한 세력들은 어차피 윤석열이를 처음부터 지지했고 한편이니까 그리 갑니다. 그런데 탄핵에 반대했던 우리 자유민주당이나 이 자유우파 세력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988년도에 양동환 교수가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진짜로 통찰력 있게 써서, 사실은 1988년도에 일반 국민들은 전혀 느끼지 못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된 게 1997년이죠. 98년부터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 글을 썼는데, 대한민국은 앞으로 좌우 합작 정부가 됐다가 그 다음에 좌파가 주도하는 정부가 됐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공산화로 간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안 믿고 그 글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쫓겨나고 막 그런 했지만 굉장히 그 통찰력 있게 쓴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김대중 정부는 완전히 김종필하고 좌우 합작 정부고,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좌파가 완전히 주도하는 그런 그 정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은 사실은 공산 정권인데 헌법 개정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우파들이 악착같이 막아쓰는 바람에 헌법 개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화가 진행이 정지됐고, 근데 헌법 개정은 안 됐어도 저희가 지난번에 광고도 냈지만 우리 교과서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사실상 속으로는 다 공산화가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유우파들도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이 많이 있더라도 우리도 조금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자. 공산 정권에서 갑자기 완전한 자유우파 정권이 된다고 그거는 기대를 하지 말고 윤석열이 이 정부가 좌우 합작 정부 정도로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결국 좌쪽에도 우쪽에도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뭐 국회를 완전히 저희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는 지금 하나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있고, 결국은 윤석열 입장에서도 좌우를 이렇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거든요. 그래서 윤석열한테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일단 그나마 공산화를 막고 좌우 합작 정부가 됐다는 거에서 일단은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파가 주도하는 정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윤석열이가 물러나면은 우파가 주도하는 정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만일 윤석열이 여기서 물러나면은 박근혜 대통령 물러난 것보다 더 크게 좌양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산 정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하여튼 가급적이면은 윤석열이를 지지해주고, 또 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조금 못마땅하면은 이제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쳐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윤석열이가 어떻게든지 간에 성공한 정부가 돼서 그 다음에 우파 후보를 내세워서 우파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우파 정부로 될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참고 인내해 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